학원 창업 기획서 습 6번째 비즈니스 모델링을 분석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모델링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한 그 경영학과 교수님들 혹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간략하게 시각화해서 한 장짜리로 고객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 뭐고 활동이 뭐고 어느 정도의 수입과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9가지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제 설계해 보면서 이제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진짜 비즈니스를 이제 모델링 해보는 이러한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팀 활동 결과 제출은 다 똑같고요. 5월 30일, 23시까지.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이제, 왜냐하면 6월 첫째 주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하면서 다른 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째 주는 뭘 만드냐면 동영상으로 된 사업기획서를 만들 거예요. 문서를 안 만들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그런 창업 기획서를 이제 제시하는 새로운 한번 그 창업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시간을 들 거고, 여러분들이 한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그거를 CTL에 13주차 정도, 아마 13주차 정도의 내용으로 쭉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조별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을 기획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그 동료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여러분들 창업기획서의 다양한 아이들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링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링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학과 교수예요. 물론 경영, 행정, 제도 이렇게 하지만 주로 학교 경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학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링이 경영학과 교수님보다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 창업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많이 응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교육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제시한 또 간략하게 비즈니스 모델링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 동영상을 뒤에 붙여 놓을 테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어떠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지 이 모든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 양식으로는 9블럭 캔버스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9블럭 캔버스의 경우에는 이 가치의 흐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 캔버스 안에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띄운 화면처럼 9블럭 캔버스의 9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올바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9블럭 캔버스를 작성하실 때에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각각의 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작성하시고요. 팀원들과 함께
각각의 칸에 붙인 포스트잇을 옮겨가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인블록 캔버스를 작성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수익 구조에 대한 판단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수익 구조를 구성하기보다는 포스트잇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올바른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구축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비즈니스 모델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 혹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 나인블록 캔버스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보는 방식도 학습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나인블록 캔버스의 각 분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띌 정도로 이미 구축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신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역량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인블록 캔버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저희가 다음으로 제공해드리는 이 화면에 있는 양식들처럼 나인블록 캔버스의 중요한 부분만 뽑아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나인블록 캔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고객은 정확히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 번째, 그들은 우리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치를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이템을 매출로 연결하는 구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품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고객은 누구인지, 서비스의 이용자와 공급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심플한 구조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나인블록 캔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인블록 캔버스를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다양한 양식들을 활용해서 지금 바로 작성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전 비즈니스 캔버스로 사업계획서 구성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의 복사기를 개발한 제록스사는 914라는 모델을 1950년도에 출시했습니다. 다루기 쉽고 원본 훼손이 없고 운영 비용이 낮고 여백의 깨끗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록스사는 고심 끝에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시불 판매에서 리스를 도입해서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진행한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제록스사의 성공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요즘의 안마의자, 정수기 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제품들로 일시불에 의한 부담을 리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 수정 및 수립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냐, 이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잠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회가 존재할 때.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니즈가 있으나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파괴적 혁신으로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에 대응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기반의 변화에 대응을 할 때 이러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를 하자면 사업계획서는 어떤 비즈니스의 목적,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은 보통 사업의 목적, 근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그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탄생이라는 참고 도서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그리고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수입원,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진단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벽에 붙여놓고 팀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양한 사업 계획 수립과 경영 전략, 고객을 발굴하는 데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전반부에는 고객, 가치 제한, 그리고 고객 관계, 채널,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장에서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으로 기업이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후반부에는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과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틀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외부에 보이지 않으면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정의하는 고객 세그먼트 단계입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가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고객의 예는 전체 시장을 다루는 매스마켓일 수도 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부품업체나 협력업체와 같은 세그먼트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시장일 수도 있고 소비자와 같이 복합적인 세그먼트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토서비스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가 고객인 멀티사이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른 서비스와 제품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다른 유형의 고객 관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수익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기준으로 이러한 고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세그먼트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 전용 바버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성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가지는 흔히 그루밍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타깃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 항공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에 매우 저렴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저가 항공들도 고객 세그먼트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치 제한은 무엇이고 가치 제한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가치 제한의 종류에는 새로움, 가격, 성능, 비용 절감,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 지위,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제한의 사례로 롤렉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브랜드주의와 맞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 스피커 같은 신제품이 나올 때는 고객들이 제품의 새로움에 반해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 생김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시간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유용성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채널은 무엇이고 채널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란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치를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또는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 맞는 채널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항목입니다. 채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또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업의 웹사이트 11번가,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티켓몬스터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채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대리점, 직영점, 그리고 백화점 납품, 멀티숍 납품 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영업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오프라인 채널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채널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1, 2위 업체인 아마존고와 알리바바 슈퍼마켓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1, 2위를 차지했고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는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트와는 달리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다루지 못하는 신선식품 위주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채널 선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고객 관계란 무엇이고 이 항목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계란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고객을 관계를 확립했는가, 다른 비즈니스 모델 상위 요소들과는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답하는 항목입니다. 고객 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고객 관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 관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VIP실이 따로 있고 이들을 개별 어시스트하는 VIP를 위한 고객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기업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셀프 서비스의 방식의 고객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ARS를 도입해서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고객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요즘의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객 관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관계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신발 유통업체로 유명한 자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기업의 최대 가치로 보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불만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심지어 경쟁업체 제품까지 사다 주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포스의 팬이 되고 팬을 뛰어넘어서 충성 고객이 돼서 실제로 자포스의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수익원은 무엇이고 수익원 항목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원 항목은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수익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 판매, 물품 판매에 의한 수익을 얻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비재들은 신발이나 의류같이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용료.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하는 수익 모델이고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스크린 골프라든지 혹은 만화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아니면 기구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가입비로 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코스트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의 가입비로 운영이 되고 주 수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여료, 임대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렌터카는 그것을 빌리고 이용을 하는데 드는 대여료와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이센싱은 기술적인 것들을 이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줌으로써 라이센싱 수익을 얻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사를 들 수 있습니다. 퀄컴사는 라이센싱 수요 비용으로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특허 중심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줘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오토 서비스를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수익 모델이 중개수수료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경우에는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의 5초 광고, 15초 광고를 방문자들에게 노출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도 있고요. 혹은 모바일에 의한 배너 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8번째, 구독료는 우리가 잡지를 구독하듯이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잡지 이외에도 꽃이나 다이어트 식품들에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적용해서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쏘카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쏘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과 이용한 킬로수에 따라서 대여료와 임대료를 이용자가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쏘카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원은 대여료와 임대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째, 핵심 자원은 무엇이고 핵심 자원 항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우리의 가치 제한이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자원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물적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요한 산업이 있고요. 설비가 중요한 중화학 공업이 있고요. 연구 중심의 바이오 회사들은 연구 기자재가 이들의 핵심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 자산도 있습니다. 지적 자산의 종류에는 특허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상표가 있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3번째는 인적 자원, 영업 중심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개발 중심의 업종들은 인적 자원이 특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핵심 자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자원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티셔츠 제조업체인 트레드리스는 일반 티셔츠 제조회사랑은 달리 누구나 티셔츠의 디자인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올린 티셔츠 디자인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트레드리스의 핵심 자원은 이러한 플랫폼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숙박업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190개국 56만 개의 가맹점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핵심 활동은 무엇이고 핵심 활동 항목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활동은 우리의 가치 제한이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선 그리고 수익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의 유형에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이나 생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생산이 가장 큰 핵심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한해서는 마케팅이 이들의 기업의 핵심 활동이 될 수 있고 고객 관리, 네트워크 관리가 핵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 핵심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차로 유명한 미국의 테슬라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사는 신기술 개발, 보급이 이들의 주요 핵심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기 충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테슬라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번째, 핵심 파트너는 무엇이고 핵심 파트너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누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핵심 파트너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파트너와의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자원들을 핵심 파트너를 통해서 자원과 활동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구매처와 판매처가 될 수 있고요. 연구개발을 우리가 대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핵심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자란 마케팅이나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업체가 핵심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의 사례로 네슬레사를 들 수 있습니다.
네슬레사는 50년간 원유를 공급하는 인도 모가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송아지 사망률이 60%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환경이었는데 네슬레사가 투자한 이후에는 원유 공급 농가가 180개소에서 7만 5천 개소로 증가했고 우유 생산량도 5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의 네슬레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핵심 파트너를 잘 선정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란 무엇이고 비용 구조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구조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비용에 대한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의 매출과 연관이 되는 변동비가 있고요. 제품의 매출과 상관없이 나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에는 임대료, 수수료, 보험료, 수도 광열비,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변동비에는 인센티브, 재료비, 외주 가공비,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이러한 비용 구조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 기업에 예상되는 비용, 즉 고정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변동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비용 구조의 사례에는 가치주도 구조가 있고 비용주도 구조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고객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치주도의 구조입니다. 호텔을 예로 들자면 포시즌스와 신라호텔, 리츠칼튼, 호시노야 같은 고급 호텔들은 오히려 높은 가격대를 취하고 있지만 고객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주도 구조는 신라스테이, 토요코인 호텔, 이비스 엠버서더 등과 같은 비즈니스 호텔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고객들에게 낮은 가격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 구조의 사례들처럼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갈지 저비용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습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링과 사업 도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성했던 것들을 간단히 비즈니스 모델 컴퍼스에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한번 평가도 해보면서 제시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자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링은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설계도면이다. 간단한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수익성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어떻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간략하게 제시해 놓은 하나의 설계 도면이다.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문제나 고객이 왜 이 아이템을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또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왜 창업자의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템이 어때서, 또한 창업 아이템, 학원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나 활동이 필요한가, 또 창업 아이템의 개발 출시로 인해 얼마 많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핵심의 질문들을 제시해 놓은 간략한 요약서다, 설계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왜 차별화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원과 활동이 필요한 건지, 수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여러분들 왜 실패하냐?
한번 보세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세 번째는 팀원 구성이 문제여서. 경쟁에 뒤져서, 그 다음에 가격, 원가 문제가 되어서, 나쁜 제품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이 부족해서, 뭐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가 제시가 되지 않았고, 차별된 가치를 위해서 외 내부 자원의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실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모델링, 모델 캠퍼스가 뭐냐? 뭐 누가 만들었다, 누가 제시했다 이런 거보다 어떤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내용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디자인하는 핵심 도구다. 한 장으로 시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고객, 기업의 존재 이유. 왜 이 고객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로는 가치 제공이에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 고객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어떤 건지. 네 번째는 뭡니까? 고객 관계. 고객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지. 입소문을 내면서 계속해서 단골 고객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이게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수익입니다. 기업이 대가로 지불한 걸로 고객이 어느 정도 지불할 건지, 어느 정도를 고객이 지불해야 수익이 얻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뭡니까? 핵심 자원이요. 이런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고 요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면에서 필요한 자산들, 자원들, 여러 가지 것들이 뭔지. 그 다음에 7번째, 가치 제공 요소들을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활동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째는 외부의 위탁한 특정 활동 및 자원. 꼭 이것만이 아니라 외부와 협력을 해야만 하는 활동 또는 지원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비용. 핵심 자원을 구배하거나 핵심 활동을 실행하는데 또 핵심 파트너와 일할 때 발생하는 경비.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드는 직접 비용, 또 하나는 뭐냐면 간접 비용이 있어요. 거래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기회 비용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객 세부나 목표 고객을 첫 번째 설정해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가치 제안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객의 가치를, 솔루션을 제공할 건가? 채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물류, 판매 경로, 정날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고객 관계. 목표 고객별로 다르게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속해서 어떻게 고객을 유지할 건가? 수익원. 목표 고객에게 성공적 고객 가치 전달의 결과로 수익 흐름 확보를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핵심 자원. 이러한 5가지 측면들을 전제로 한 자원. 이거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들, 시설들,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학원으로 따지면, 정말 입지가 좋은 하나의 건물도, 학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핵심 활동,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강의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아웃소싱도 되고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물자가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야 되고 또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업체가 필요하고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학습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 구조.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요 비용의 크기와 구성. 이게
비즈니스 모델링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세그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치 제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채널, 네 번째로는 고객 관계, 다섯 번째는 수익원, 여섯 번째는 핵심 자원, 핵심 활동, 그 다음에 핵심 파트너, 비용 구조,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춘이라는 조가 이렇게 어떤 그 여가 교육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대한 교육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문이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학원들의 수강비가 수익이다. 뭐 여기에는 학원비 수강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요즘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 비용도 많죠. 또 노인들을 후원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협찬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수익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핵심 자원, 전문 강사, 수업, 뭐 수업 항목, 그다음에 핵심 활동들은 프로그램, 뭐 셔틀 운행, 뭐 이런 것들이 제시하면서 그다음에 핵심 파트는 노인정, 실버타운 등 되면서 인건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우소조에서는 뭐 세그멘트,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취준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관련과 협약으로 취업이 보장된다. 이 사람들은 그 뭐냐 요즘에 그 뭐였죠? 그 구글 안경 뭐 여러 가지 VR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안전 관리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체면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자회사를 광고할 수 있고 채널을 한다. 그 다음에 지인 추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입 보장, 수입보는 여러 가지 렌탈 비용 이렇게 여기 렌탈 비용은 사실 수입 비용이 아니라 비용이겠죠, 그죠? 수강 수수료. 그 다음에 핵심 활동, 자원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는 거예요. 매뉴얼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이론이나 오프라인 현장 체험이 되겠다. 그 다음에 파트너는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 관련 업체다. 그 다음에 비용 구조는 이렇더라. 하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현실, 이젠 현실로 해가지고, 추진 내용, 그 다음에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정말 그 기술성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시장성이 어떤 건지, 경쟁성이 어떤 건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전략을 할 건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구체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 두 번째 실습으로 혹은 실습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업기획서 요즘에 최근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기획서 그 형식을 제가 학원 형식으로 좀 바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맞추어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에 제가 밴드나 시텔에 안내를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동영상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채널에 여러분들이 직접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걸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CTL에 하나하나 탑재하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 하루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 설문지로 만들어서 딱 그 시간에만 딱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는 좀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팀 기반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팀 기반 프로젝트 또는 팀 토론을 운영하겠다는데 여러분들 어때 만족하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협업하고 함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생각을 나누고 해야 발전적이지만 또 다른 우리의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온라인의 토론 또 이런 만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습 조직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가상 현실 세계 속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전문가들이나 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학습 조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말 시험도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기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한두 주 고민해보고 파워포인트로 이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면서 주로 시험에 해당된 내용들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세요.